안녕하십니까. 1989년 루마니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 차우세스쿠 그가 처형되고 루마니아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동독에 또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요. 라이프치히에 7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10월 17일에는 호네커가 사퇴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 11월 4일에는 동베르린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립니다. 이제 이런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이때 묘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회주의 통일당 대변인 권터 사보포스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때 오보를 하게 됩니다. 동서독 국경 혹은 동서베를린의 모든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동독 국민은 베를린 장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오보였어요. 이게 아직 중앙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았던 거고 내각에서도 결의되지 않는 사안인데 이 사보포스키는 착각으로 이미 결의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이게 언제 발효되냐 질문하니까 11월 10일 아침에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이거 얼떨결에 그만 지체 없이 발효된다 대답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동독 주민들이 이제 국경에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개방을 해라 하고. 물론 이제 동독 국경 경비대야 그런 지시 못 받았으니까 응하지 않죠. 여권 비자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통제 불가능이 돼버리고 결국은 문을 열어줘 버리게 되죠. 모인 사람들이 방송 못 봤냐 윽박대니까 방송이 개방된다 했는지 왜 문 닫고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열게 되고, 그래서 국경이 개방되고 이 소문이 나게 또 수없이 사람이 몰려들고 통제 자체가 안 돼버린 거예요. 이어서 주민들이 망치, 곡괭이, 중장비 다 들고 나와서 베를린 장벽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고 철거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 지경 돼버리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동독 자체가 내부에서 붕괴돼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소련이 정식 해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련의 공화국 15개가 독립을 해버려. 이게 결국 냉전의 종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 그 체제는 여기저기 다 붕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가 이 시점인데, 그로부터 한 4, 5년 흘러가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대기근. 이제 98년까지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이때 수백만이 죽게 되죠. 이렇게 되자 그 전부터 북한도 결국 루마니아처럼 붕괴 안 되겠냐 이렇게 예측했지만 까딱도 없었죠. 물론 남한의 한국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원조도 하고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와중이나 전후로 북한에서는 시위다운 시위가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왜 전 세계가 그렇게 그 당시 독재 정권이든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가 다 무너지는데 왜 북한은 까딱도 안 하고 시위 하나
없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시기가 없을까요?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도 붕괴된다 해서도 붕괴되지를 않았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제 과거 왕정 시대에 볼 수 있던 그런 왕정 체제거든요. 왕정. 그러니까 백두혈통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개념 왕정입니다. 왕정. 그리고 응아하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그 체제로 뼛속 깊이 바뀌도록 습관화되도록 교육을 받아버려 가지고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옛날에 왕이나 황제는 어떻습니까? 왕이나 황제는 저 하늘에서 낸 그런 체제도 해가지고 천자 이렇게도 이름 붙이잖아요. 하늘에서 내었다. 그러니까 왕가나 황제가는 별도로 하늘에서 점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인정을 하게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어떤 왕가도 별거 있습니까? 다 민중봉기 아니면 반란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평정을 하고 체제를 확립하고 나중에 왕과 황제가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그렇게 관습, 풍습 등을 법 체계를 완전히 잡아버리고 그렇게 인정되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전 백성들이 뼛속 깊이 받아들이도록 황제가나 왕가는 절대적인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 하늘이 낸 존재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체제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한 세대, 두 세대 흐르면은 완전히 그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절대적인 존재,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 표현하자면 신격화된다 이 말이 신격화돼요. 그런데 그것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땠냐면은 단시일 내에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교육받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상학습 등으로 완벽하게 체질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다른 사상은 들어갈 틈도 없어요.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은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곧 왕가이면서도 유일신화된 겁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합해진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왕이나 황제는 유일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우는 인신으로서 왕으로서 황제로서 절대적인 신령스러운 존재로 각인시켰지 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는 별도 또 믿음이 있었죠. 그런 황제들도 부처님이나 신을 또 믿었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북한은 그 증거의 유일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됐든 기독교 됐든 용납할 수가 없죠. 기독교, 불교 있다고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고요. 물론 있겠지요. 형식상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믿음은 허락이 되질 않지요.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죠. 목숨을 내놓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목숨과 바꾸려고 하면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북한 정도 아니라도 과거 공산권에는 모든 종교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다시 종교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지요. 수십 년간 말살됐다가 다 죽고 처형되었다가 건건히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체제가 바뀌니까 다시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나 수십 년간은 거의 모든 종교 믿음이 강제적으로 중지됐다는 거. 성직자는 처형되고 또 종교를 믿으려고 하면 처형되고 그랬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 곳이 북한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왕정 플러스 바로 유일신입니다. 지금 기독교라든지 불교 등을 깊게 믿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깊게 믿는 분은 어떻게 되니까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 조선 중기 이어서 말기까지 천주교가 들어오죠. 그때 순교 많이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인들이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아요. 천주교 믿지 않는다 하기만 해도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 말을 않고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이른다는데 그 길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한번 이것이 진리다고 깊게 믿으면 이 목숨도 버릴 만큼 깊게 믿습니다. 왜? 이 목숨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누구나 생명은 중요합니다. 뿔뿔 기어다니는 미물도 생명은 아낍니다.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무거운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깊게 믿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이해조차도 안 돼요. 왜?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목숨이 소중하지 뭐 그게 소중할까 보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깊게 신앙하는 사람들, 깊게 믿는 신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가족보다 그 진리의 문, 진리의 길,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의 꿈에서도 절대로 절대자한테 의심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고난에 처해도 그걸 시험으로 여기거나 참 자기가 전생에 업을 잘못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지언정 부처님이나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안 해요. 목숨을 1000번 버려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바탕이 될 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면 배신이라든가 거부라든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모든 왕조가 망하고 다 해도 종교는 잘 안 망합니다. 설령 압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붕괴되고 망해도 도로 다 살아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망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번창해요.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번창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지역에 기독교가 멸망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번창하고 전체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그렇게 강력해요. 자, 이 정도면은 왜 북한이 그런 고난의 시기나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합하여 유교식 당연한 서열 체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유교식. 유교는 뭡니까?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굴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제 유교식의 서열 체계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유교에서는 종기한 아니면 천 이런 거. 그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평등 아닙니다. 유교 사상은 평등은 아니에요. 서열이에요. 엄격한 체계. 여기에 익숙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해져 있는데 그게 쉽게 무너지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는 그야말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감시 체계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지도 못할 정도로 거미줄같이 짜여 있고 그야말로 강압적인 거.
이런 그런 것 때문이라 해도 됩니다. 과거에 진시 황제가 그 옛날에 10집 단위로 묶어서 감시하게 하고 모든 군대도 10명 단위로 연대 책임을 지었어요. 연자제.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죽을 죄를 지면 그 10명이 모두 죽는 겁니다. 딱 한 명이 잘못했다, 어떤 죽을 죄는 아니라도 그럼 모두 똑같이 받습니다. 한 명이 탈주를 해버렸다, 도망을 가버렸다, 그럼 9명이 탈주한 걸로 간주하고 모두 처형됩니다. 또 후퇴 명령을 안 내리는데 후퇴를 한 사람이 했다, 그럼 그 나머지 9명도 다 처벌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시 황제군은 일사불란하게 강력한 강군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꼴차기에 있었던 진나라가 중국 천하를 이제 평정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진시 황제는 법치라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를 엄격한 법과 법으로 묶었어요. 법과 법으로 치열할 정도로, 그 시대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과 법으로 체계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5, 6배 강력하게 법으로 체계화시킨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과거 역사상 다시는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5호 담당제 그러잖아요. 5집이 서로 감시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허가증 떼야 되고 또 밤에 점호하고 일주일마다 몇 번을 두고 사상학습을 평생을 받게 하고 자비판하게 하고 온갖 방식으로 딱 묶었죠.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아무리 법치를 했어도 북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와 같은 특별한 사회를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북한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면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은 의식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모두가 자생하고 장마당에서 생활하고, 그 전에는 땅이든 뭐든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배급을 했지 않습니까? 진시 황제가 아무리 폭정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땅을 진시 황제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소유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게 없죠. 내 땅 소유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고팔고 못하죠. 그리고 배급을 받는다 이거죠. 배급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서 반항하고 시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시 황제도 생각도 해보지 못할 거 북한에서는 다 시행된 거죠. 땅도 집도 다 내게 아니고 다 배급받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뭐냐? 모두 장마당에서 벌어먹고 있고, 그리고 또 외부의 모든 소식이 100% 통제되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것, 그것이 뚫렸다는 거죠. 과거에 진시 황제가 법치를 했어도 외부의 모든 소식을 통제하고 그런 법은 없었죠. 자유롭게 세계의 모든 소식이 들어왔죠. 근데 북한만큼은 완벽하게 그게 차단되어 와서 참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능할까 하고. 그것을 시행했던 데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정도 제도를 가진 나라는. 자, 이런 북한인데 그래도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외부에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자매체를 통해서, 여행객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소식이 물밀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과 달라지고 또 배급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평양의 간부급한테는 배급이 되고 평양에도 종종 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제 요즘은 근본적으로 배급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자생하는 거죠. 장마당에서 모두 벌어먹고 저 텃밭을 일궈서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간부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줄 선물이 없다. 곧 통치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안팎으로 모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나 황제가 아무리 하늘의 권능으로 다스려도 통치 자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충성을 하는 그 충성 계층에 반드시 녹을 줘야 돼. 봉급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물도 줘야 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줍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저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충성하는 그 세력에게 선물을 주고 녹을 줘야 돼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만 충성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 자금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되냐? 궁궐 지킨 병사들도 안 움직이게 돼요. 결국 가서는. 조선 말기 보세요. 저 일본의 닌자들 100명 조금 넘은 인원이 궁궐에 난입해가지고 민비를 시해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궁궐 하나 굳건하게 지킬 병사들이 없었다는 거죠. 제대로. 봉급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구식 병사들이 난을 일으키는 이모군란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봉급 제대로 안 주니까. 곧 왕실에 국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 것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궁 안에도 수백 명, 1000명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주는 게 없으면 움직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조종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래서 북한도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다. 그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어떤 시위다운 시위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것이지요. 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가 이 부분을 조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사는 나의 터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 동물로 말하면 내가 기거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름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똑같이 본능이 내가 사는 땅,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해요. 본능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먹고 살라고 해요. 식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춥고 덥지 않도록 충분한 옷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의식주 기본이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 또 명예욕 이런 게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국에서 선물을 할 때 북한에 통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주민들은 다 내 집, 내 땅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헐벗지 않게 옷이 제공될 것이다. 또 굶지 않게 식량이 제공될 것이다. 또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은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건 다 듣고 보고 할 수 있다. 음악이든 영화든 아무거나도. 이와 같이 이 자유세계의 장점을 선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심어주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점점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만이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만은 자유롭다 이런 거 선전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북한 주민에게 그것을 약속할 때 모두 나눠질 것이고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북한 주민은 통일을 염원하게 되고 그 길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은 남북관계 이야기하고 아무 것에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궁 안에도 수백 명, 천명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주는 게 없으면 움직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조종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래서 북한도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다. 그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어떤 시위다운 시위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것이지요. 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가 이 부분을 조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사는 나의 터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 동물로 말하면 내가 기거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굴이 필요하듯이 인간도 똑같이 본능이 내가 사는 땅,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해요. 본능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먹고 살라고 해요. 식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춥고 덥지 않도록 충분한 옷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의식주 기본이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권력욕 또 명예욕 이런 게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국에서 선물을 할 때 북한에 통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주민들은 다 내 집, 내 땅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헐벗지 않게 옷이 제공될 것이다. 또 굶지 않게 식량이 제공될 것이다. 또 사람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은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건 다 듣고 보고 할 수 있다. 음악이든 영화든 아무거나도. 이와 같이 이 자유세계의 장점을 선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심어주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점점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만이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만은 자유롭다 이런 거 선전의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제도 생각도 해보지 못할 거 북한에서는 다 시행된 거죠. 땅도 집도 다 내게 아니고 다 배급받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뭐냐? 모두 장마당에서 벌어먹고 있고 그리고 또 외부의 모든 소식이 100% 통제되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것 그것이 뚫렸다는 거죠. 과거에 진시황제가 법치를 했어도 외부의 모든 소식을 통제하고 그런 법은 없었죠. 자유롭게 세계의 모든 소식이 들어왔죠.
근데 북한만큼은 완벽하게 그게 차단되어 와서 참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능할까 하고. 그것을 시행했던 데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정도 제도를 가진 나라는. 자, 이런 북한인데 그래도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외부의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자매체를 통해서, 여행객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소식이 물밀듯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과 달라지고 또 배급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평양에 간부급한테는 배급이 되고 평양에도 종종 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제 요즘은 근본적으로 배급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자생하는 거죠. 장마당에서 모두 벌어먹고 저 텃밭을 일궈서 산다.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간부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줄 선물이 없다. 곧 통치 자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안팎으로 모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나 황제가 아무리 하늘의 권능으로 다스려도 통치 자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충성을 하는 그 충성 계층에 반드시 녹을 줘야 돼요. 봉급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물도 줘야 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줍니다. 순환하는 거예요. 저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떼야 되고 또 밤에 점호하고 일주일마다 몇 번을 두고 사상학습을 평생을 받게 하고 자비판하게 하고 온갖 방식으로 딱 묶었죠.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아무리 법치를 했어도 북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와 같은 특별한 사회를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북한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면 달라지죠. 그러면 지금은 의식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모두가 자생하고 장마당에서 생활하고 그 전에는 땅이든 뭐든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배급을 했지 않습니까? 진시황제가 아무리 폭정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의 땅을 진시황제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소유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게 없죠. 내 땅 소유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고팔고 못하죠. 그리고 배급을 받는다 이거죠. 배급을 받는데 어떻게 거기서 반항하고 시위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제도 생각도 해보지 못할 거 북한에서는 다 시행된 거죠. 땅도 집도 다 내게 아니고 다 배급받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뭐냐? 모두 장마당에서 벌어먹고 있고 그리고 또 외부의 모든 소식이 100% 통제되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것 그것이 뚫렸다는 거죠. 과거에 진시황제가 법치를 했어도 외부의 모든 소식을 통제하고 그런 법은 없었죠. 자유롭게 세계의 모든 소식이 들어왔죠. 근데 북한만큼은 완벽하게 그게 차단되어 와서 참 대단하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능할까 하고. 그것을 시행했던 데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저 그렇게 관습, 풍습 등을 법 체계를 완전히 잡아버리고 그렇게 인정되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전 백성들이 뼛속 깊이 받아들이도록 황제가나 왕가는 절대적인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 하늘이 낸 존재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체질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한 세대, 두 세대 흐르면은 완전히 그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절대적인 존재,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 표현하자면 신격화된다 이 말이 신격화돼요. 그런데 그것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땠냐면은 단시일 내에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교육받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상학습 등으로 완벽하게 체질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다른 사상은 들어갈 틈도 없어요.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은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곧 왕가이면서도 유일신화된 겁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합해진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왕이나 황제는 유일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우는 인신으로서 왕으로서 황제로서 절대적인 신령스러운 존재로 각인시켰지 종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는 별도 또 믿음이 있었죠. 그런 황제들도 부처님이나 신을 또 믿었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북한은 그 증거의 유일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됐든 기독교 됐든 용납할 수가 없죠. 기독교, 불교 있다고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고요. 물론 있겠지요. 형식상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믿음은 허락이 되질 않지요.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죠. 목숨을 내놓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목숨과 바꾸려고 하면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북한 정도 아니라도 과거 공산권에는 모든 종교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다시 종교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지요. 수십 년간 말살되었다가 다 죽고 처형되었다가 건건히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체제가 바뀌니까 다시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이제 과거 왕정 시대에 볼 수 있던 그런 왕정 체제거든요. 왕정. 그러니까 백두혈통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개념 왕정입니다. 왕정. 그리고 응하하고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그 체제로 뼛속 깊이 바뀌도록 습관화되도록 교육을 받아버려가지고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옛날에 왕이나 황제는 어떻습니까? 왕이나 황제는 저 하늘에서 낸 그런 체제도 해가지고 천자 이렇게도 이름 붙이잖아요. 하늘에서 내었다. 그러니까 왕가나 황제가는 별도로 하늘에서 점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인정을 하게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어떤 왕가도 별거 있습니까? 다 민중봉기 아니면 반란 이렇게 군사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평정을 하고 체제를 확립하고 나중에 왕가 황제가가 완전히 자리 잡도록 그렇게 관습 풍습 등을 법 체계를 완전히 잡아버리고 그렇게 인정되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전 백성들이 뼛속 깊이 받아들이도록 황제가나 왕가는 절대적인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 하늘이 낸 존재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체질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한 세대, 두 세대 흐르면은 완전히
그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절대적인 존재,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 표현하자면 신격화된다 이 말이. 신격화돼요. 그런데 그것은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땠냐면은 단시일 내에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교육받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상학습 등으로 완벽하게 체질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다른 사상은 들어갈 틈도 없어요.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은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곧 왕가이면서도 유일신화된 겁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합해진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왕이나 황제는 유일신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우는 인신으로서 왕으로서 황제로서 절대적인 신령스러운 존재로 각인시켰지 저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가 됐든 기독교 됐든 용납할 수가 없죠. 기독교, 불교 있다고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다고요. 물론 있겠지요. 형식상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유로운 믿음은 허락이 되질 않지요.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죠. 목숨을 내놓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목숨과 바꾸려고 하면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북한 정도 아니라도 과거 공산권에는 모든 종교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다시 종교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어나지요. 수십 년간 말살되었다가 다 죽고 처형되었다가 건건히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이어서 이제 체제가 바뀌니까 다시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나 수십 년간은 거의 모든 종교 믿음이 강제적으로 중지됐다는 거. 성직자는 처형되고 또 종교를 믿으려고 하면 처형되고 그랬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 곳이 북한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왕정 플러스 바로 유일신입니다. 지금 기독교라든지 불교 등을 깊게 믿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깊게 믿는 분은 어떻게 되니까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 조선 중기 이어서 말기까지 천주교가 들어오지요. 그때 순교 많이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인들이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아요. 천주교 믿지 않는다 하기만 해도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 말을 않고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이른다는데 그 길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믿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한번 이것이 진리다고 깊게 믿으면은 이 목숨도 버릴 만큼 깊게 믿습니다. 왜? 이 목숨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누구나 생명은 중요합니다. 뿔뿔 기어다니는 미물도 생명은 아낍니다.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무거운